젊은 친구들이거나 이제 워낙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에너지 뿜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되는데, 아, 컬렉은 진짜 많이 즐겨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죠. 인체에 대해서 이해력이 높아져야지. 진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 머리 터지시겠는데? 닉네임이 아지매이신 거 보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몸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니까. 어렵죠. 생각해보면은 안 어려운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 그럼 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는지 너무 아시니까 책임감이 더 크시겠네. 뭔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크실 것 같아.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 공부하시잖아요. 전문 교육을 많이 받으시잖아. 진짜 빡시게 받으시죠.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데 가서 더 빡시게 또 공부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운동 쪽은 이런 교육 없거든요? 이런 교육 없어요. 이 정도의 교육 받지 않아요. 의학 정도의 교육 받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교육 받은 사람들의 능력을 원해요. 스스로가 이렇게 돼야 돼. 인류애적인 마음일까? 그러려면 어떡해. 이 사람들만큼 최소한 이 사람들만큼 나 혼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음. 근데 내가 의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인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 그 똑똑한 반에서 전교에서 막 1, 2등 하는 애들, 반에서 막 1, 2등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교육 받음에도 불구하고 돌팔이가 된 애들도 수두룩한데 이런 교육을 운동 쪽 사람들은 혼자서 해야 되니까. 에이, 회원님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뭐하러 돈 내고 시간 내서 우리한테 오겠어요. 그런 거 설명 안 들어도 그냥 될 수 있으려고 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해야지. 회원님들한테는 그냥 그런 얘기, 그런 것들을 몰라도 될 수 있게 해드리고. 에이, 그럴 리가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나마 제 이야기는 인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들을 만한 이야기지. 그것도 여기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 들었을 때 들을 만한 이야기지. 인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이걸 듣는다? 열심히 만약에 들으신다면 그분은 흥미가 있거나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개인적으로는 흥미가 없는데 듣는 거 별로 안 추천해요. 흥미가 없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궁금한 게 떠오르질 않아요. 궁금한 게 있어야지 진척이 있는데 궁금한 게 없는데 그러면은 발전이 없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자학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흥미가 없으면 그냥 흥미 있는 다른 일 하시는 게 제가 다른 분들이 올리는 영상을 보질 않아가지고 많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도 뭐 영상 많이 올라오면 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긴 하겠다. 그럼요. 수업이랑 공부는 차별화해야지. 수업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지도자 교육을 한다 하면은 내가 공부한 걸 그대로 알려줄 수 있지만 공부가 되겠지만 그냥 일반 회원님들은 이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니까 공부의 결과를 갖고서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는 것 쪽으로. 호르몬이요? 그거는 이제, 이제 의사 상담을 하셔야죠. 호르몬은 제 분야가 우리 분야가 아니야. 지금 몸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생리가 끝난 거잖아. 폐경이 온 거잖아요. 폐경이 왔다는 것은 신체에 큰 어떤 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의학 쪽으로 가는 거죠. 뭐 신체가 변하고 있는 건 어쩌지 못하지만 이제 호르몬 때문에 겪는 이런 불안감? 어쨌든 계속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불안정이 있죠. 이거를 뭐 호르몬 조절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지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호르몬에 대한 문제라면은 그거는 의학적이다. 차라리 내가 폐경이 오면서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더 뭔가 내가 폐경을 겪으면서 뭐 어디에서 통증이 발생된다거나 뭐 숨이 조금 전보다 잘 안 쉬어진다거나 답답함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건 어디서 느끼시는 거예요? 통증이 일어나는 곳과 뻣뻣해진다고 느껴지는 곳이랑 다를 수 있거든. 발목, 무릎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어깨부터 등까지 폐경이 전제예요. 이거는 횡격막, 이는 골반 기저근, 그리고 폐경은 이쯤에서 일어나게 되죠. 여자의 자궁이 이쯤에 있으니까 자궁, 즉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변화, 변화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걸로 인해서 뭔가 파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옆에 허리가 있네. 이렇게 허리가 있고 근육이 뻣뻣해지는 위치는 여기야.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쓰여지면서 여기를 받쳐준 이 힘이 부족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여기까지 주저앉고 있는 거야. 자궁 위쪽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자궁보다 위쪽으로 통증과 뻣뻣함이 발생되고 있어요. 자, 허리 통증의 원인이 지금 일단은 이 폐경이란 얘기예요. 모든 에너지가 여기로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요. 코어력이 지금 여기로 집중되어 있는 거야. 내 몸 상태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대비할 수 있게. 그럼으로 인해서 힘이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다리는 괜찮다는 거지, 지금. 이 밑으로는 괜찮아. 역시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괜찮. 그러니까 여기는 볼 거 없고, 폐경을 제외하고라도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 그 다음에 어깨와 등 쪽이 뻣뻣해지는 원인, 폐경을 제외하고 이미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일단 제외하고 다른 거에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중력의 영향이죠. 위에서 아래로 눌리니까 허리 관절이 강하게 눌림으로 통해서 여기 압력이 세지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이제 혈액, 뭐 신경들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주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허리 위의 신체와 허리 아래의 신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줘야지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허리를 직접적으로 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압력 높아서 눌리고 있는 애한테 또다시 힘을 줘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압력을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허리 위의 신체 부위와 허리 아래의 신체 부위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주라고요. 알아들었다네요. 근육을 왜 강화시켜? 아니, 근육이랑 관련이 없진 않은데 나는 분명히 신체 부위라고 했지 근육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체 부위는 근육밖에 없나? 자, 여기 신체 부위를 구성하는 애들은 뭐가 있을까? 여기랑 관절, 장기. 또 왜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오지? 왜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오지? 걔가 없으면 얘네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말미잘도 아니고 척추가 뭘까를 생각하면 되죠.
척추는 근육으로 대비해서 보면은 복직근, 복사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뼈 중에 하나인 거지 뼈의 통칭은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 필요 없어. 사실 뼈 때문에 이제 관절이 관여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너무 많이 가야 되고. 간단하게 어떤 애가 더 셀까? 찰흙, 쇠파이프. 생각해보면은 내가 신체 부위를 신전시킬 때 뭘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이해가 가지. 단단해서. 단단하니까 얘 자체는 변형이 거의 안 일어나요. 얘는 변형을 되게 좋아해. 그리고 뼈는 뼈대라고 하죠, 우리. 뼈대. 뼈대가 없으면은 얘들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무컹 꿀렁 이러고 움직인단 말이야. 신전과 수축에 뭐 별로 의미가 없지. 여기다 뼈대를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지. 모양이 생기는 거지. 팽팽해지겠지. 뼈대가 모양을 잡아버리니까. 얘가 만약에 뼈대가 이만큼 길어. 이 길이만큼 늘어나야 되니 착 달라붙겠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자궁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는 신체 부위와 아래쪽에 있는 신체 부위를 봤을 때 여기는 늑골, 척추가 있죠. 이 밑에 쪽은 장골이랑 여기도 척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통증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척추예요. 허리는 이미 아프잖아. 그리고 어깨와 등도 이미 변형이 많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 문제아라고 계속 갖다 두들겨 패면 얘는 어떤 애가 될까? 너는 나쁜 애야. 쳐 맞아야 돼. 가서 반성해. 빡. 넌 나쁜 놈이야. 너 커서 못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러면 어떤 애가 될까? 그거 생각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척추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별로 그렇게까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 상체와 하체를 갖고서 뭔가를 해주면 되거든요. 정글 훅을 잘 하면 돼. 눌린 관절들이 다시 좀 펴져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압력을 줄여주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어깨와 등이 뻣뻣해진다는 것은 어깨와 등의 구조를 이해하면은 어떻게 변형되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등이랑 어깨는 그림으로 그리기가 좀 애매하네. 여기 날개뼈가 있다가 치고 여기가 가슴이고 우리의 등은 이렇게 판판하지가 않아요. 날개뼈는 약간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 여기가 정수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깨는 대략 어깨 모양이 이렇게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상완골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근육이 뻣뻣해졌다고 느꼈어요. 그럼 어깨와 등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될까? 요거는 제가 아직 안 올린 영상이 있는데 견갑골의 형태와 위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답이 금방 나와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요. 가슴 부분이 좁아져요. 그리고 견갑골은 위로 약간 거상이 돼요. 어깨가 움츠러드는 거지. 등이 굽어서. 원래 등 쪽에 척추 굴곡이 뒤로 약간 이렇게 굴곡지잖아요. 요게 그대로 눌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갈비뼈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지. 갈비뼈가 눌리는 거지. 눌려가지고 흉골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지. 그러면 흉골 밑에는 안쪽에는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이 눌리는 거지. 자, 이렇게 날개뼈가 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굽으면서 가슴을 누르고 어깨는 안쪽으로 말리고 그럼 뭐 근육은 뼈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뼈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붙어있는 애들이라서 그리고 뼈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온 힘을 다 하게 되겠지. 그럼 계속 수축만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엔 결국은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은 계속 안으로 말리니까 환경 자체가 안으로 계속 말리니까 늘어지거나 뭐라 그래야 될까?
안으로 말리면서 하강하게 되니까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 응. 우리 몸 자체가 안으로 말리게 돼 있어요. 안으로 말리는 이유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심장이 있어야지 코어가 움직이니까. 이런 거 이해하시고서 이제 운동을 직접 하시는 분이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얘기가 좀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그리고 인체에 대한 이해를 답으로만 케이스별로만 외우고 있다면은 혼란밖에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면 케이스별로 외우고 있게 되면은 답을 말해줘야지 입력이 가능하거든. 생각해봐요. 자궁이 어디 있고 코어라는 말 뜻과 위치가 어디인지 생각해보면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끌어모으고 있는 게 코어인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인체 자기장이든 뭐든 저항력이든 물질 운동력이든